대통령 무차별 칼부림 사건 등 강력 범죄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이코패스 범죄,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묻지마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이 필요합니다. 법무부는 흉악범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그 흉악범죄들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현행 법에서도 특정 흉악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법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폭력 처벌법이나 특정경제범죄법, 또 특정범죄 가중법 같은 특별법이 있어서 특정 흉악범죄를 가중처벌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의 문제점은 뭐냐면 법정형이 법문에 명시적으로 제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무엇보다 법관에 의한 재량 판단의 여지가 매우 넓어서 실제로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형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가석방 없는 무기형 제도나 흉악범 전담 교도소 같은 법안을 통해 법관의 어떤 재량 선택 여지를 줄이고 좀 더 엄한 처벌로서 흉악범죄를 근절시키자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해질수록 그거에 대한 위하심, 경각심이 높아져서 흉악범죄의 발생률이 감소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국민들에게 법정형이 높게 이제 규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리게 되면은 범죄자들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범죄 같은 범죄, 강력 범죄들은 재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에 흉악범 전담 교도소가 설립이 돼서 강력하게 처벌을 한다라고 한다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교도소에서 교화를 받거나 그리고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범죄율은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흉악범 전담 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다른 모든 범죄자들이 한 교도소에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그 교도소 내에서 모방을 한다던가 비법을 전수받는다든가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흉악범 전담 교도소가 설립이 되면 일단 동종의 전과 그리고 동종의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만 이제 수감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조금 낮아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면 그거에 대한 범죄 위화력이, 그러니까 범죄를 못 저지르게 하는 그런 경각심이 더 높아져서 범죄 발생률이 줄어든다는 데이터도 있고, 그와 반대로 처벌 수위가 강해지는 것과는 무관하게 범죄 발생률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법원 입장에서, 특히 법원의 판결을 받는 수범자인 국민 입장에서는 처벌 수위가 세질수록 특정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겠다는 경각심이 높아질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있고, 또한 무엇보다 이를 통해 국민 정서 안정이나 국민들의 어떤 범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성폭력 범죄 처벌법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강력 범죄를 처벌하는 법규가 규정되어 있기는 한데요. 다른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과 같은 서구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형량이 낮게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명목상으로는 사형 폐지 국가에 해당합니다. 사형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사형 폐지 국가에 해당을 하는데, 사형 선고보다는 어떤 가석방 없는 무기형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그 판결을 선고하는 법관의 입장에서도 사형 판결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훨씬 부담이 덜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실제로 사형 선고 비율이 형사 판결에서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가석방 없는 무기형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그 활용 빈도가 법관들에 의해서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흉악범 전담 교도소를 설립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주된 논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흉악범들을 한데 모아서 전담교도소를 설치하는 것에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다. 사회적 비용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흉악범이라는 어떤 범죄인을 지칭하는 단어의 의미가 매우 주관적이다.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고 주관적이라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부분. 세 번째로는 흉악범을 한데 모아놨을 때 그들 사이에 정보가 공유됨으로써 오히려 더 심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다.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흉악범 전담 교도소는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여러 교도소의 흉악범들이 그 관할에 따라서 나누어서 지금 수용이 되어 있는데 그들을 한 대로 모으면 그들만을 위한 집중적인 교화 프로그램도 시행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교정 인력이나 경비 인력들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음으로써 그 흉악범들에 대한 어떤 개선이나 그들의 어떤 교화를 위해서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정밀한 교정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한 곳에 모아서 격리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교화 프로그램을 신설을 해서 이 사람들이 다시 사회로 나왔을 때 재사회화가 돼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흉악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떤 흉악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아울러 재범 방지 및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제도가 함께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강한 처벌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석방 없는 무기형 제도나 흉악범 전담 교도소를 통해 그 효과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 보이는데요. 그와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즉 특정 흉악범죄자들에 대한 치료나 교육을 명하는 어떤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현행법에서도 마약범죄나 성범죄, 이런 특정 흉악범죄 같은 경우에는 법관의 재량 하에 어떤 특정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치료를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관의 폭넓은 재량 하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치료들이 아니면 교육들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현재는 그 흉악범죄에 대한 피해자 등 치료비가 5천만 원 한도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을 전액 지원하는 방향으로 피해자 지원에 대한 개선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